우리 상수도 본부를 맡으셨는데요. 결산 보고서, 결산 내용 꼼꼼하게 살펴보셨죠? 제가 다 못 봤습니다. 너무 양이 많아가지고. 예. 예. 일단 워낙 행정을 오래 해오셨던 분이니까 이렇게 대충 보셔도 아마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셨으리라고 봅니다. 본부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상수도 본부에 있어서 지금 가장 긴급한 현안 문제가 뭐라고 생각을 하시죠? 특히 결산과 이렇게 결산을 보시면서. 예. 현안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이제 이게 적자가 많이 발생하니까 어떻게 하면 이 적자 규모를 좀 줄일 수 있느냐 하는 이것이 큰 현안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적자 규모를 줄이는 것도 우리 상수도본부의 경영 합리화로서 적자 규모를 줄이고 또 그것과 동시에 이루어내야 될 것이 원가 절감이다, 그렇죠? 예. 예, 원가 절감인데 제가 지난 2010년 행정감사 때 우리 정수장 시설의 과잉 시설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 질문을 드렸고, 그때 이제 답이 원가 절감을 위해서 정수 과잉 시설에 대한 어떤 부분을 2011년도에는 꼭 감안을 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본부장님이 이제 떠나셨습니다. 네. 방금 우리 박지원 의원님도 그렇고 이정윤 의원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질문을 하셨고 저도 지난해에 이어서 지금 계속 그 부분에 관심이 있습니다. 네. 우리 본부장님도 대답을 또 그쪽에 초점을 맞춰서 하셨고요. 네. 예, 그래서 일단 덕산 명장 화명에서 총 243만 톤을 하루에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가지고 우리가 가동률이 52.2%라 그러지만 그건 최대 가동률이고 사실 실제 평균 가동률은 42.2%에 불과하거든요. 네. 예. 이런 상황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화명 정수장 하나를 없애면 됩니다라고는 그건 그냥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를 들면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이 남는 시설을 어떤 식으로 원가 절감에 초점을 맞추어서 남는 시설을 어떻게 관리를 하실 생각인지. 네, 사실은 이 가동률 부분이 굉장히 이제 초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동안에 이제 요인이 어찌 보면 좋은 의미로 좀 요인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누수율이 90년대 60%대에서 이제 지금 2011년도에 90.9% 올라왔다 보니까 과거에는 생산을 해도 많이 새버렸다는 거거든요. 지금은 생산하는 양만큼 거의 대부분이 다 이렇게 요금이 이제 징수되다 보니까 과거는 생산 시설이 많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줄어들게 되다 보니까 갭이 이제 많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됐는데 아까 얘기대로 제가 화면 같은 경우는 그거는 제가 이제 먼저 큰 말씀이고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공업용 정수장을 아까 이제 공업용 정수장은 20만 톤입니다만 사실 지금 현재 염소가 하류 쪽에 있다 보니까 염분 농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치수하는 데서. 그 다음에 이제 탁도라든지 이런 게 높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 우리 공장에서 받아들이는 분들이 조금 문제가 있다고 하는 부분도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덕산 정수장으로 옮기게 되면은 그 부분이 이제 일부 좀 되고 두 번째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서부 상권과 동부 상권에 지속적으로 지금 주택단지하고 산업단지가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물 사용량이 늘어날 거라는 말씀이잖아요. 저희들은 30만 6만 톤 정도 그쪽을 통해서 이제 물 사용량이 늘어나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생산량이 늘어나게 됩니다. 근데 본부장님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길게 이제 충분히 본부장님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제가 이해를 했고요. 그런데 지금 누수율 때문에 사실은 과거에 생산은 100을 했지만 실제 사용량은 40 내지는 50 또 기술이 증가하면서 60, 70 이렇게 올라갔기 때문에 버리는 물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시설이 필요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덕산이나 화명 명장의 정수시설의 어떤
그 시설 설치 연도를 생각해 보시면 지금 그런 답을 하실 수는 없습니다. 특히 덕산 같은 경우 두 번째 정수장을 만들 때 그때는 이미 우리는 그 특수 그 50만 톤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 때는 이미 우리는 과잉 시설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지난해 제가 그 질문을 했을 때 대안으로서 그 방금 말씀하셨던 앞으로 물 사용량이 늘어날 것이다라는 말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 부산 인근 지역에 원수를 네. 정수를 판매를 한다. 예. 예, 그 판매량이 늘어날 것이다. 예, 이런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이번 결산에 보니까 우리가 지난해에 그 판매한 양이 있기는 있습니다. 네. 예, 어디에 얼마인지 아십니까? 지금 파는 것은 김해, 상동하고 진해 네네. 쪽에 지금 팔고 있습니다. 예, 얼마 파셨습니까? 10년도에? 그 정확한 양은 350만 ton 팔았거든요. 예. 예, 얼마에 파셨습니까, 톤당? 지난 635원에 팔았습니다. 맞습니다. 635.7, 예. 7원. 예. 예, 그렇게 파셨거든요. 네. 그런데 그렇게 635.7원에 파는 톤당, 네. 그렇게 파는 그 물을 생산하는 톤당 생산가가 얼마였습니까? 833원입니다. 일전이죠. 예, 56 833원 전입니다. 일전인데, 예. 그러면 팔면 팔수록 손해보는 거 아닙니까? 예. 이 과잉 시설을 돌려서 물을 만들어내고 시설 가동률을 높이기 위해서 물을 만들어내고 그 물을 팔았는데 예. 결국 생산 원가는 높고 판매가는 낮다가 보니까 결국은 팔면 팔수록 손해를 보는 장사를 우리는 했다는 거고, 그 손실은 결국 고스란히 우리 부산 시민의 수도세로 결국 징수가 됐다는 이야기거든요. 네, 의원님, 예. 시설은 이미 고정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네. 팔아서 많이 들어올수록 이익이, 왜냐하면 그거라도 네. 안 팔면은 네. 이미 투자 비용은 똑같이 들어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투자 비용은 들어있는 상태에서 네. 만약에 계속 많이 팔아가지고 금액이 올라가면은 그만큼 이 생산 단가도 이 전적인 판매 단가 올라가고 다 이익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우리가 이제 시설이 이미 고정 시설로 다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부분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력도 이미 있고 예. 시설 투자도 시설도 이미 되어 다 있기 이미 돼 때문에 있고. 이 원가 속에는 다- 인력과 시설이 예, 포함되어 있기 그거 다 때문에 이게 뭐가 들어있냐면은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큰 비용이 감가상각비, 네네. 이미 건물이라든지 구축물이라든지 이런 거 관이라든지 다 깔아놓은 거에 대해서 감가상각비 들어있고, 네. 그 인건비 다 들어있고, 네. 모든 들어있는데 이제 순수하게 늘어나는 부분은 이제 원수대하고, 네. 일부 추가되는 게 동력비라든지, 재료비라든가, 그런 거는 의약품비나 이런 건 좀 더 들어가지만은, 네, 그런 부분들은 그 비용은 635원, 그거보다 70전에 다 포함이 다 커버가 됩니까? 예, 그런 부분만 이제 추가 늘리는 양만 따지면은, 네. 그것은 굉장히 우리가 이익이 많이 나는 걸로 그렇게 나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예. 알겠지만 저도 예. 한 번 더 예. 검토도 하고 이 부분에 예. 있어서 순수하게 예. 기왕의 시설이나 인력을 제외한 네. 물을 생산하는 데 드는 비용 네. 이 부분에 대한 계산을 좀 해서 저한테 보고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예산을 보다가 보면 우리 상수도 본부의 아주 큰 예산 부분들 이 부분들은 대개가 다 공사비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예. 그럼 공사 같은 경우는 상수도 본부가 이렇게 하는 공사에는 대개가 업체하고 계약을 할 때 적용률을 적용하게 되죠. 네. 어떻습니까? 그렇죠. 지금 이제 네. 공개 경쟁 입찰하게 되면은 네. 거의 한 87% 내외에서 네. 결정이 됩니다. 예. 예. 그 적용률 적용하는 단가 이렇게 최고 한도액이나 그런 건 없습니까? 그런 거 없고 이제 우리 정부의 여러 가지 설계 지침이 있습니다. 네네. 거기 따라서 이제 총 공사비가 얼마 든다라고 이제 계산이 되면은 네. 그것을 예산에 반영하고 네. 그 예산이 이제 예를 들어 100억이다 하면은 네. 그 100억에 대해서 이제 그 업체들이 이제 경쟁 입찰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럼 경쟁 입찰을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거의 대부분은 이제 이 특정 가격 이하로 떨어져도 공사가 제대로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가령 예를 들면 최저가로 그건 제가 했을 때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근데, 보면은 대체적으로 우리 그 공사는
거의 한 87% 내외에서 거의 결정이 됩니다. 서로 경쟁이 붙어가지고 너무 떨어져도 탈락이고 또 너무 높아도 제 이야기는 견적서하고 그 입찰가에서 계약을 할 때 87.7%의 그 우리 일반 다른 공사에서 적용하는 그런 적용률을 그대로 적용을 한다는 이야기. 네, 그렇게 합니다. 그렇죠. 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은 다른 그 어떤 그 부서와는 달리 우리 상수도 본부는 크고 작은 뭐 특히 대형 어떤 공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예, 거의 사업들 대부분이 그 공사 그 공사인데 그 내용들이 예, 그런데 그럼 적용률에 의해서 그 애초 예산의 잔액은 이미 예상이 좀 되어진다고 보거든요. 이미 예. 됩니다. 모든 그렇죠. 분야에서. 네. 예. 그러면 우리가 추경을 네. 연말에 추경을 신청을 할 때 그때 이런 적용률을 감안을 한 잔액을 예상을 해서 그 부분을 충분히 어떤 전용을 하거나 예, 이런 부분들을 다 감안을 하는 그런 어떤 적극적인 추경 예산을 편성하시는지. 예. 지금 이제 그런 네. 부분이 네. 항상 결산에 오면은 네. 이제 불용의 부분에서 그렇죠. 나옵니다. 그런데 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정부의 어떤 설계 기준 단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게 낙찰률이 몇 프로 될 것이다 해서 그만큼 예산을 편성할 수는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렇죠. 예산은 적용률을 감안하지 않고 예. 100%로 하고 예. 그러나 우리가 실제 낙찰하고 계약할 때는 적용률이 적용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적어도 예산을 올리고 그러나 이것이 적용률이 적용돼서 최종 그 계약은 어떻게 될 거다라는 건 이미 예상이 된다는 이야기죠. 예. 제 이야기는. 예. 예, 100억짜리 같으면은 87억 7천만 원에 계약이 된다라는. 예. 예, 그러면 나머지 12억 3천만 원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예상이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추경도 예. 편성을 해야 되지 않는가. 예, 그런 예. 부분을 이제 물론 이제 이렇게 일부는 할 수 있습니다만 결국은 그게 언제 나오느냐면 결산을 해봐야 정확하게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 본부장님. 예를 들어서 예. 10년도에 어떤 공사 사업 계획 같으면은 예. 벌써 10년도 1, 2, 3, 4월 정도 되면 계약이 맺어질 것이고요. 예. 일부는 그렇게 예. 되고요. 그다음에 그렇다고 연말에 계약이 맺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계약이 맺어질 때는 거기에 대한 적용률이 적용돼서 계약이 맺어지는데 잔액이 이미 나오죠. 예, 위원님 예. 말씀대로 네네. 저희들이 이제 보통 결산 추경 이렇게 갈 네. 때는 네네. 어느 정도 그동안에 그 잔액 같은 걸 계산해서 네. 이제 그 부분을 예산으로 다시 반영해서 새로운 사업으로 하고 네. 그 남는 것은 그 다음에 2월 순세계획 영업으로 넘어갑니다. 네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해에 우리가 예산을 또 추경할 때 그 재원이 또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네네. 충분히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래서 이제 올 11년 예. 그 추경 때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예, 알겠습니다. 예, 고민을 하고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 예. 예, 우리가 그 업무에 조금만 예. 우리가 그 어떤 적극적인 자세만 가지면 예. 저는 그 부분은 해결이 된다고 보고 그 부분만 해결이 돼도 뭐 이렇게 결산할 때 잔액이 얼마다 뭐 적자가 얼마다 이런 이야기가 좀 줄어들지 않겠나 예.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 제가 네. 한 가지 네. 우리 박지원 의원님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해수 담수화 사업인데 네. 지금 법이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법 제정이 진행되고 있는데 예. 뭐 어제 그 현장에서 들은 이야기가 정부가 일부 지원하는 내용으로 법이 제정되고 있다고 하는데 예. 우리 상수도 본부는 당사자입니다. 그렇죠? 네. 네, 당사자 차원에서 일부 지원이라는 그 일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가지고 계시는 내용이 있는지 그리고 그 일부라는 그 정부에서 일부라는 내용에 대해서 뭐 너무나 정부 일방적으로 정하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네. 예, 그 내용도 가지고 계시는지 그리고 그 내용을 우리 걸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예, 우리가 원하는 적어도 우리가 필요로 하는 정도의 내용이 그 일부 지원 내용 속에 포함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어떤 뭐 전략 내지는 어떤 보관을 가지고 계시는지. 네. 국비의 지원은 이제 네.
사안에 운영비 이야기입니다. 운영비 이야기. 예, 예. 운영비 국비 지원은 네네. 이제 사안에 따라서 이제 국비가 50% 오는 경우도 있고 30% 오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업의 종류에 따라서 다양하게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이제 법률에 뭐 몇 퍼센트를 지원하는 것은 규정이 안 됩니다. 네. 규정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저희들이 그 법률 입법 예고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확정이 되면은 저희들이 운영 시기 전에 가서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국비 비율을 높여달라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거는 법이 제정되는 시기가 아니고요. 지금부터 벌써 이거는 뭐 제가 3월 달에도 사실 이 문제를 짚었습니다. 뭐 이 우리 해수담수화 시설이 우리 부산에 온다라고 할 때부터 이 문제는 운영비는 어떻게 할 것인가가 이미 논의가 됐어야 됐고, 만약 그때 안 돼서 이미 시기를 늦췄다 하더라도 지금이라도 뭐 법 제정 속에 법 속에 그 퍼센테이지를 포함을 안 시킨다 하더라도 국토해양부가 어느 정도의 보관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는 뭘 요구해야 될 건가를 지금부터 작업을 해야지 뭐 법이 제정되게 되면 그때 가서 하겠다라고 하면 이미 저는 늦다고 봅니다. 예, 예. 왜냐하면 이게 그냥 뭐 1억 드는 운영비도 아니고 10억, 20억 드는 운영비도 아닙니다.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지난해 예. 벌써 저 상수도본부에서 이제 그 지금 운영비 중에서 이 동력비, 이 전기료가 60% 차지합니다. 네. 전체적으로 지금 톤당 한 460원 보고 있는데 그 중에 60%가 동력비이기 때문에 그 동력비를 이제 그 농업용 수준으로 좀 이렇게 해달라고 그 정도. 했는데 동력비를 정부가 다 되는 것도 아니고 그 정도. 예,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쪽에 했는데 이제 취직경제부에서 좀 어렵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아무튼 그것은 뭐 그렇게 됐는데 저희들이 이제 지금 이 수도법 이것은 환경부에서 지금 네. 그 법률을 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환경부하고 더 긴밀하게 협의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건 그냥 그냥 뭐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정도가 아니고 예. 구체적인 보관에 구체적인 전략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예, 그 부분에 있어서는 뭐 상수도 본부 차원에서가 아니라 부산시 전체 차원에서도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예, 저희들 앞으로 뭐 상수도 본부에 노력하겠습니다. 만약에 뭐 의회가 협조해야 될 일이 있으면 갑자기 협조를 해서라도 뭐 이 시설이 존재하는 한에 우리가 이 시가 뭐 네. 시민의 혈세를 거기다가 퍼붓는 일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예, 더군다나 우리가 뭐 세계 정수장만 가지고도 지금 과잉시설이 돼가지고 언어부를 폐쇄하느냐 마느냐라는 고민을 하고 있는 정도인데 뭐 이거 갖다 놓고 거기다가 또 운영비까지 우리가 그렇게 짐을 떠안아야 된다면 네. 그건 뭐 다만 이제 해수 담수화 사업은 이제 저희들이 부산의 경우에 이제 낙동강 표류수를 거의 94% 취소하다 보니까 항상 이제 그 수질 사고들이 나니까 이런 이제 대체 어떤 상수원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보니까 이제 이 정부에서도 이것을 미래의 어떤 가치를 창출하는 그런 10대 사업 중에 첫 번째 사업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지금은 이제 이런 해수 담수화 시설 사업이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비용도 많이 들고 하겠습니다만 저게 이제 앞으로 계속 많이 이게 활성화돼서 이제 비용도 좀 저렴하다면. 근데 본부장님, 예. 우리는 낙동강이 있고요. 예. 물론 낙동강이 여러 가지 뭐 방금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우리가 네. 걱정을 가지고 늘 우리가 네. 소중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낙동강은 절대로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되는 우리의 원수원이고요. 네. 예, 그런 상황에서 정부가 생각하는 해수 담수화 사업이 가지는 의미는 우리 부산에는 크게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박주근 의원님께서 네. 아주 깊이 전문적으로 지금 예. 뭐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니까 예, 그 앞으로 아마 예. 또 우리 의회에서도 답변을 하실 여러 가지 기회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단지 제가 걱정하는 건 이런 어떤 우리 부산이 절실한 사업이 아닌 그런 부분을 가지고 와가지고 국가가 뭐 전기를 뭐 동력비가 그만큼 드는데 그걸 농업용 수준으로 해달라 정도 그런 어떤 소극적인 그런 요구를 하실 생각이십니까? 그거 안 됩니다. 동력비 다 대라고 그래야지. 어떻게 뭐 농업 정도로 해달라. 그 정도 해가지고 어떻게 얻어내겠습니까? 그것까지도 거기서 뭐 어렵다라고 이야기한다면은 뭐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이거는 안 되면은 정말 뭐 안 되면 정말 우리가 부산에 이 사업을
뭐 우리 걸로 가지고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 이 부분은 우리 부산이 더 이상 어떤 짐으로 떠안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은 아니라고 봅니다. 만약에 그렇게 본부장님께서 미온적으로 동력비 네, 농업용 전기 정도로 뭐 한다. 그건 아닙니다. 예. 좀 더 적극적으로 네. 운영비 자체를 정부가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좀 전략적인 어떤 전투적인 자세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예. 예, 이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